또 밤사이에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온 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제 오전에 국무회의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비공개 회동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원래 10분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1시간 반, 90분 만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배석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다고 해요. 사실상 뭐 독대인 셈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덕담하고 조언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이 법조인 시절 재밌는 얘기 나누며 회고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더라고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된 것 같고 유난 갈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사실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사사건건 충돌한다.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면 불안한 일이기도 한데 일단 인사를 하면서 그런 불안을 잠재우려는 노력은 했다라는 건 제가 평가를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완전히 화합을 해서 화학적 결합을 해서 나라를 잘 이끌고 가자라고 하냐. 그러면 두 사람이 정책 방향이 같아야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계속 공개적으로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는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자인데 문제는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과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느냐 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두 사람이 한마음 한길로 가려면 같이 민심의 파도에 타야 되는데 일단 안 타고 있어서 그 정도 급의 화해로 한길을 가는 건 부족하다. 뭐 민심의 파도 안 타는 건 예를 들어서 방통위원장 지명도 정말 우리 국민적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분을 지명을 했고 임명까지 했죠. 이번에 오늘.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둘이 가는 길이 일단은 달라 보이고 대신 인사 How are you? 하고 물으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물은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두 분이서 만났잖아요. 첫 번째 누가 먼저 보자고 했냐 이게 좀 궁금한데 형식상 보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보자고 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알려졌어요. 밥을 네. 못 먹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그럼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 당내에서 점식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점식 그 위원장의 인사를 두고 아주 당내 반발이 좀 세집니다. 저는 당연히 한동훈 당대표가 점정식 정책위원장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누구를 임명을 했는데 추인을 못 받으면 이거 바로 리더십에 타격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섬세한 작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한테 좀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닌가 싶고 앞서 뭐 10분이냐 90분이냐는 사실 10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동이냐 독대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박성태 시장님 뭐 저하고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대화의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진석 실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통령도 야 동훈아 우리 잘 지내자 왜 그래 형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으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릴리스가. 그렇기 때문에 권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 한동훈도 형 왜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말자 우리 이러고 하고 싶어도 정진석 실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밀한 대화까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한 내용이지만 결국은 그러면 그래도 무슨 내용을 조금 이렇게 협의를 했을까. 일단 최혜병 특검법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그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3자 추천 특검법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거 뭐 한 발 뺀 거 아니냐. 또 장동혁 그런 분들은 실익이 없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한동훈 당대표가 입장 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 당내 현역 의원들 말 들어보면 당의 현역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분위기 그렇지 않다. 특검법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결국에는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법 통과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왜? 이걸 성사가 되면은 이건 한동훈의 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국을 주도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세우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 특검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당내 인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1차로 만난 건 좋지만 네. 두 분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정말 화해를 하냐 전면적 화해를 하냐 그건 불가능한 게 기존의 갈등이 그냥 그러니까 충돌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실존적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실존적 충돌.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좀 어렵게 풀어주시면. 얘기하면 뭔가 네. 있어 보이잖아요. 네, 실존적충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건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넌 이걸 좋아해? 요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 아, 민초냐 반민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정도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감히 나에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배응망덕한 더블 X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저가 뭐 예전부터 했지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인생의 최초의 실패를 안긴 본인이 뭔가 직을 먹고 자르려고 했는데 위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곰 같은 형님 때문에 다 안 된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한 그런 이제 본인의 스타일과 너무 안 맞는 그래서 저는 이 간극은 쉽게 메워질 수가 없다. 근데 뭐 일종의 허니문이라면 일정 정도 좀 사이좋게 가는 거는 뭐 여권을 위해서든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 두 분이 사이가 계속 좋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저가 이제 가는 길이 정치적으로 좀 다른데 사이가 좋다면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민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성정상 안 갈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민심의 파도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는 정치판이 워낙 이제 이상한 판이어서 그래도 뭐 대선 주자는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제목이냐 그건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법조 시절 이야기하면서 훈훈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네. 지금 이 부분이 네. 법조인 시절 재밌는 얘기 나누며 회고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우리 예전에 이랬지, 우리 참 좋았잖아,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인사 정점식 정치局의장을 교체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정말 법조 시절 얘기하면서 좋게 끝났을지 화해했을지 아니면 여전히 냉랭해질지는 그걸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한 대표한테 당직 개편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동훈이 외롭게 하지 마 그랬더니 외롭게 안 하고 대신 괴롭히잖아요. 여러 명이서 외롭지 않게. 그래서 저는 청개구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도 지켜볼 일이다. 저는 그 말 그대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정점식 의장이 물러나는 게 순이죠. 조만간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말대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고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요게 이제 맞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사람들을 품어라. 당신 사람으로 만들어라.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마치 형님으로서 조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점식도 품어라. 만약 그런 의미라면 그건 좀 달라지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가능성이고 저는 그냥 대통령이 말 그대로 그래 당직은 네가 알아서 해. 요게 요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고 봐요. 대통령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만찬 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술을 정말 신체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신의 물방울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와인을 한 잔 먹었는데 거의 뭐 완전히 많이 취했다. 못 가눌 정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회자됐다고 하잖아요. 그걸 듣는 그 얘기를 처음에 뭐 어떻게 꺼낸지 모르겠지만 그걸 듣는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인간의 감정이 미묘하거든요. 아니 뭐 술 잘 먹는 게 자랑이야? 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으론. 그리고 어제도 예를 들어 만났는데 우리가 말이야 검사할 때 말이야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한동훈 대표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동훈이가 말이야 내 부하로 있을 때 요게 전제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한동훈 대표가 추억에 젖었을까? 아니면 그 얘기 좀 그만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난 63%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후자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뭐 추억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쉽게 추억에 그 펜션 정도 가야 추억에 졌지. 저기서 대통령실에서 밥 먹으면서 추억에 잘 안 졌습니다. 또 대통령이 또 워낙 만남 가시잖아요. 말을 길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이분도 또박또박 대답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둘 다 힘들었어요. 한동훈 대표만 힘들었겠군요.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네. 현재까지 보는 걸로는 그냥 사퇴가 수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말로만 도와주라고 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외롭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뭐 그 전에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대통령실이 이제 직책 개편해서 제2부속실 설치 최종 결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순으로 보면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얘기하고 이런 수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뭔가 마련해 줬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정무가 만약에 활동을 했다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고 그중에 제일 쉬운 게 제2부속실 설치거든요. 이건 대통령도 2월에 만들겠다고 했고 실제 추진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뭐 흐지부지 됐지만 대통령도 여기에 크게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만나서 결정한 모양새를 그냥 갖춰줬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갖췄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2부속실 설치가 그래서 변화의 시작이다.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죠. 자그마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과거부터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모든 논란에 모든 문제에 가장 가운데 있는 여사를 제2부속실에서 공적으로 제어를 할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공적인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하기 쉽다. 오히려 사람만 늘어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더 많네? 땡큐. 그럴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봐요. 뭐 마치 대통령이 저희도 뭐 당연히 알죠. 무슨 조직이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이 지금 특히 대통령실의 조직이 정말 공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도 그렇게 가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게 관건은 아니고 최소한 저는 특별감찰관 정도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야당이 누구를 추천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안 맞네 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이제 제2부속실 설치를 했는데 저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하면 어찌 됐든 이제 제2부속실에 계시는 분들은 공동의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제2부속실이 이루어진 다음에 설치된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공직 생활과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사법의 영역까지 가게 된다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좀 제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 1부속실이 다 내 거였는데 이게 갑자기 2부속실로 딱 떼어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본인의 스텝들이 더 줄어들었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로서 매우 서운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당과 대통령실 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 그게 무엇이냐면 제2부속실을 설치했다고 해서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어찌됐든 간에 영부인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력을 받아서 그 안에서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특별감찰관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의 시작 그리고 여론을 좀 올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야당이 추천한 그 특별감찰관을 받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본인이 대통령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가치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도 오히려 반전의 카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하면서 실수가요. 반복됐는데 사실 그게 다 찬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도 그렇잖아요. 처음 입틀을 막았을 때는 당황해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대통령이 야 하지 마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반전의 기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오늘자 사설 보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들이 좀 많아요. 이게 타이밍상 좀 만들 타이밍이 벌써 언급한 지가 꽤 한 6개월 정도 흐른 다음에 지금 설치하겠다고 한 거면 이게 총선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사실. 좀 타이밍상 좀 늦은 거 아니냐. 이 뭔가가 좀 어긋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총선 전부터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제2부속실이 없어서 공적인 보좌, 공적인 제어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공적인 조직이 다 공적인 제어를 할 것 같지만 아니다. 국민권익위 같은 대단한 기관도 전혀 상식과 배치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결론들을 뻔뻔하게 내잖아요.
제2부속실이 그건 더 감춰져 있는데 물론 기록들은 남겠지만 감춰져 있는데 과연 공적인 충분한 그런 역할을 여사를 제어할까?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요. 뭐 우리가 뻔히 늘 아는 얘기지만 기록에 다 남길 야 뭘 그런 걸 그런 기록에 남겨 그러면 안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너무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걸 설치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걸 요구한 것처럼 돼 있어서 쟁점처럼 보였던 거지. 저는 제2부속실 설치가 엄청난 결단이거나 엄청난 변화라고 아예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많이 바뀔까? 어차피 지금 여사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꼭 공적인 그런 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